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장 시황 본격 전투태세 방송 오프닝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본부장님은 이제 막 들어오시네요. 아침에 또 회의를 하시고 그렇죠. 임원 회의를 하시고 또 오셔야 돼서 오프닝 벨 라이브 오늘 3월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저희의 컨셉 네. 유쾌하고 정보 전달하고 재밌게 수익나게 텐션 그렇죠. 올려서 그렇죠. 이렇게 오프닝 벨 1시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각오를 한마디 짧게만 어차피 개장 준비해야 되니까. 네. 일단은 뭐 증시 물론 아침 시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재미를 조금 더 이제 있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좀 최대한 밝고 좀 신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현 본부장님은요? 오픈업. 오픈업? 오픈 오픈업은 AI? 또 오픈업이고 네. 까놓고 얘기하는 게 오픈업이거든. 까놓고 얘기할게요. 까놓고 진짜 속에 있는 얘기 다 해주세요. 그렇죠. 네. 그 동료 아저씨 늦게 온다는데 앞으로 계속 늦을 거예요. 이게 베스트예요. 택시 타고 오는데 저기 넘어오는데 더 이상 빨리 못 와. 이게 베스트고 57분이 베스트래요. 아마 늦으면 9시 한 3분, 5분에 올지 이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22,000분 함께하고 계신데 요거를 최대한 방어하는 게 저희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미없거나 혹은 어떻거나 뭐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피드백을 계속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수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장 상황부터 좀 이제 살펴야 되는데 개장 한 2분 남았습니다. 하창원 본부장 오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시작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예상 호가가 0.79%, 0.85%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쉴 때 미국장은 불을 굉장히 뿜었죠. 특히나 반도체 쪽에 엄청나게 불을 뿜어줬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러한 기세가 오늘 우리나라 장에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하이닉스 지금 3%대 예상 호가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1%대 이상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는 반도체가 좀 진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이닉스의 기세만 꺾이지 않으면 일단 오늘은 반도체 조금 밀렸었던 그런 흐름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가 뭐 미국에서도 그렇게 갔듯이 우리나라 반도체도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근데 더 끌어올리기에도 사실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더 끌어 얼마나 올라? 미국이 7.2% 올랐거든요. 델처럼 가야죠. 반도체가 7.2% 올랐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7.2% 올라면 어떻게 올라가야 되죠? 우리요? 14%. 불가능해. 그래요? 그래요? 불가능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둘 다 뭐 5% 이상 하드 캐리 하면은 뭐 한 4%, 3%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그건 불가능하고 제가 봤을 때는 장은 1%대로 안착하면 너무 좋겠는데 초치령 이상하지만 그 공매도 금지하는 거 그거 풀어준다 그러대 6월부터.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0.7% 오케이. 오늘 우리 반도체는 또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무지개님께서 5만원 보내주시는 동시에 지금 개장 상황이 시작이 됐습니다. 5만원 명예권님 화이팅 축하드려요 말씀드렸고요. 5만원 너무 많이 주셨다. 5만원. 감사합니다. 자, 코스피가 0.87%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0.83% 플러스 870포인트로 시작을 하네요. 출발은 좋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일단은 뭐 시작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2665선에서 좀 시작을 했고 0.87% 동시호가보다 조금 더 높게 시작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90%가 상승한 870선에서 일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방위적으로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 상승 종목수가 월등 일단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장 초반에 수급이 어디로 쏠리느냐 이거를 조금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반도체 대형주들 흐름들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특징주 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휴젤이라든지 뭐 폴라리스 AI 같은 그리고 뭐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교육주도 일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좀 테마성 있는 종목군들도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대형주 쪽으로 갈지 아니면은 장 초반에 반짝 대형주가 반짝하고 이제 조금 더 이제 트레이딩 장세로 넘어갈지 그거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지금 5% 가까이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 LIG 넥스원도 3% 뭐 이렇게 지금 전기전자 이쪽으로 좀 매기가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김정현 본부장 오늘 어떤 종목들 좀 보면 좋을까요? 삼성 하이닉스 하나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2차 좀 봐야죠. 2차 전지. 그거 좀 올라갔어요. 그 리튬 가격. 네, 이제 올라가고 수출 데이터도 나쁘지 않아서 요 분위기 되면은
이익에 대한 하향이 조금 일찍 마무리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가지고 2차 전지도 어떻게 트레이딩 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보다는 뒤처질 거예요. 워낙 반도체가 앞서 있고 기업 밸류가 앞서니까 자동차도 사실은 데이터가 나왔죠. 네. 2월 달에 뭐 이제 미국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현대차 기아가 더 잘 팔진 않았어요. 네. 하지만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갔기 때문에 다 중요한 거는 지난주 주말에 우리 쉴 때 뭐 있었어요?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 네네. 그 인덱스 다 같이 만들겠다 했잖아요. 네. 그 11조 투자한다며. 어. 그게 아마 힘을 받쳐줄 것 같아요. 대형주가 언더하지 할 것 같지 않아요. 물론 개별주가 계속 잘 나가긴 하겠지만 한미반도체 해도 한미반도체 혼자 10%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같이 끌고 와서 한 반도체가 2% 정도 지수적으로 반 지수에 2% 가고 그다음 밸류업에서 은행하고 그런 거 네. 은행주가 안 빠지면은 장은 한 1% 근처에서 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장은 1% 정도 플러스로 마무리가 되지 그 않을까. 2차 전지도 확 빠지지 않으면 언더하더라도 안 빠지면은 비스무리하게 가지 않을까. 오늘 2차 전지주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코스닥에서도 앞으로 역시 예. 반도체가 지금 2% 전반적인 상승률, 네오셈이 6%, 그다음에 뭐 GST 6%, 에이징랜드도 오늘 5% 오르고 있고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 종목 외에도 뭐 다른 것 좀 봐야 될 게 있을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FDA 승인을 받다거나 아니면 이제 새롭게 뭔가 사업권을 영위하는 쪽에서 좀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이제 우리가 금요일장이 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안에서 이슈가 있었던 쪽을 일단 단기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쪽을 만약에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장 초반에 반짝 움직일 때 좀 노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신문 기사에서도 봤을 때 이제 홍해 쪽에서 또 폭격해서 유선 하나 침몰됐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식품이라든지 최근에 BDI 지수도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한번 좀 수급이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라면이나 이런 쪽 물론 이제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캐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7% 8% 굉장히 좀 단기간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도 변압기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좀 강해지면서 물론 이제 바로 뭐 엄청나게 연관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전력에 대한 소비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에 플러스 알파로 조금씩은 붙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변압기 쪽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오늘 뭐 신성델타테크 오늘 또 좀 움직이는데 오늘 밤 11시죠? 요쪽 발표 나는 거. 추정도체. 네, 그래서 뭐 오늘 또 또 이제 새로운 뉴스가 좀 붙긴 했는데 그걸로 갈지 아니면 오늘 밤 11시에 발표가 되는 그 부분으로 이슈가 될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요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어쨌든 뭐 신성델타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만약 거기에서 이제 모아님 도거든요. 만약에라도 좀 조정이 나오면 일부 좀 조정이 지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한미반도체 91,5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밀당을 열심히 하고 있는 네. 그런 10만 상황입니다. 원 칠 것 같네. 10만 원 쳐요? 네, 목표 주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와, 한미반도체. 목표 주가 최고치를 뚫었거든요. 음, 93,000원을. 네. 러시. 음, 러시라고. 러시? 네. 어. 골드 러시가 아니고 네. 칩 러시. 칩 러시. 네. 한미반도체 91,500원. 7% 넘게 8% 가까이 더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모가 오는 것 같아. 포모. 오는 것 같아 느낌이 봤을 때. 역시나 3월 달에도 이렇게 반도체, 칩 이쪽으로 역시 쏠리는 현상은 3월 달에도 지속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켰을 때, 그렇죠. 네. 그 지금 미국장에서 네. 델이 한마디 한 게 아주 컸어요. 델 한마디 뭐 했죠? 델 컴퓨터가 엔비디아 칩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오. 그럼 걔네 실제 발표했는데 관계 없고 관계 주가가 없고. 32% 올랐어요. 와. 그죠, 맞아요. 엄청 올랐어요. 대단하죠. 32%. 32%. 게임 끝났지. 게임 끝났어요? 네. 난델 아니, 엔비디아- 고등학교 이후로 써본 적이 엔비디아가 1월 19일 네. 우리가 기업 프로그램에 1월 19일부터 나갔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는 1월 19일부터 우리는 많이 뒤지진 않았다. 조금 뒤졌다 했잖아요. 네. 삼성을 빼면은 일본하고 비슷하게 한 6, 7% 오른 거거든요. 삼성을 빼면은. 그런데 엔비디아는 1월 19일 대비했을 때 고작 40%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델은 하루에 32% 올랐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뭐 이런 거 날라가고. 근데 약간 뭐 게임 끝났어. 며칠 전부터 몇 주 전부터 막 생각하던 거지만 네. 너무 이게 뭐 버블인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게 네. 델이 뭐 PC AI용 뭐 PC 서버 이거 막 했다고 32% 오르고 아니야. 우리도 델은 거기서 AI 막 PC 서버 PC가 아니에요. 그럼요. 델은 PC로 여러분들 델 PC가 아니고 서버를 서버. 서버 하는데 칩이 부족할 정도 수요는 많은데 네. 공을 못 찾아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지. 칩러시. 그래요?
어쨌든 근데 이제 좀 기업들이 이렇게 열심히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투자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대래 그 한마디 같은 경우 수요단에서의 뭔가 좀 지속성 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베이비버블 그때 한번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약간 고점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이제 수요단에서 뭔가 강력한 이게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런 시그널을 주면 아직 안 끝났군 하고 또 열심히 진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또 간밤에 나타났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가 아직 끝났다라고 보다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룸은 여전히 좀 남아 있구나. 남아있다. 그리고 뭐 어쨌든 대선 쪽에서 봤을 때 나스닥이 항상 강했기 때문에 그런 네. 것까지 조금 염두를 해본다면은 약간의 약진은 조금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도 뭐 같이 치고 가는 이런 흐름들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게 비트코인도 오르면서 지금 뭐 위메이드 네. 해서 여러 가지 저기 코인 관련 그렇죠. 그런 네. 종목들도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6%, 위메이드 맥스 5.4%. 역시 비트코인 관련주도 지금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흐름이. 네, 이거 위믹스가 지금 또 최근 1주 사이에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좀 스타트를 끊어서 올라갔었던 그 시기부터 지금 보시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조금 더 코인 쪽, 왜냐면은 이 비트코인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 NFT나 기타 이제 조금 뭐 잡다한 코인들 같은 경우도 좀 거래 대금 자체가 좀 활발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수급 쏠림이 나오고 만약에 주가의 상승까지 나오면 요게 이제 요거 갖다가 또 스토리를 만들면서 뭐 NFT도 간다, 뭐 STO도 간다, 이제 요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STO가 먼저 좀 움직이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위메이드 그룹주라든지 뭐 요런 데 가면은 이제 뭐 컴투스 홀딩스라든지 뭐 네오이즈 홀딩스라든지 또 요렇게 또 코인을 갖고 있는 쪽 있잖아요. 뭐 코인 투자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쪽에서의 좀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쪽도 조금은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뭐 그건 당연히 단기적으로 좀 치고 가야 된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도 썬킬서 게임님께서 그냥 비트코인 투자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국내 종목에서 웬만한 종목 투자하는 것보다 비트코인 하는 게 낫습니까? 비트코인이 최고였고 엔비디아 하는 게 최고였고 네. 그렇게 가는 거였죠. 어. 그 디펜시브 하다가는 디펜스 못 하고 죽죠. 최대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아니 근데 그렇게 맞는 거지. 우리가 에코프로 그리고 BM 뭐 그쪽 때도 느꼈지만 이렇게 무언가에 쏠림이 있는 건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최근에 너무 좀 AI 뭐 반도체 이쪽에 좀 쏠리는 건가? 거기서 무슨 뉴스만 나오면은 막 반응하고 이러니까 이게 괜찮나 싶기도 하고. 괜찮을 거예요. 괜찮아. 그거 요건 괜찮습니까? 괜찮을 거예요. 아니 이제 웃긴 게 네. 그 지난 주말에 네. 1월 29일 오늘날에 한 증권사에서 그 투자 의견을 시장 전략 투자 의견을 올렸어요. 코스피 전망을 네네. 2,780인가 하여튼 거의 2,800 얼마인가 올렸어요. 네. 원래 2,000 목표치보다도 I was wrong. 나 틀렸다. 다 틀렸다. 그래서 이번에 포머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포머가 있기도 하고 그 AI가 워낙 강하고 네. 밸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히스토리로 굉장히 하우스가 뷰가 좀 보수적이었거든요. 싹 바꿨더라고요. 네네. 그 이모 증권사인데 보시면 그 내용 보시면 이제 주가가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실제로 봤을 때는 2,700대 안착하고 2,700 중반까지는 3월이 고비긴 한데 왜냐면 저기 배당락도 있잖아요. 네. 기업 밸류압의 가장 큰 게 뭡니까? 그 이제 저기 3월달에 그 주주총회 하고 나서 네. 약간 시들해질 수 있잖아요. 그때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 이제 그 엔비디아 나와서 또 한마디 해야 돼요. 네. GPU 컨퍼런스 3월 중순에 3월달 한 2, 3주까지는 흐름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오늘 드네요. 3월 중순까지는 일단은 먹을 거 찾아서 열심히 가보자. 뭐가 됐든 해주셨고 다른 섹터도 뭐 볼 게 있을까요? 일단은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개별주에 있는 이슈들 중에서 뭐 이제 폴라리스 AI 이쪽은 뭐 상한가를 갖고 네. 변압기 쪽 계속 강해지고 있고요. 그다음 휴재 같은 경우는 FDA 승인 관련된 이벤트가 있었는데 지금 윗골이 쫙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눌리는 쪽이 있고 그게 이제 좀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변압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순매수 흐름도 보시면은 지금 딱 섹터가 나눠져 있거든요. 네. 일단은 반도체가 1, 2위로 그냥 이제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붙는 게 이제 저 PBR 쪽 쭉쭉쭉 붙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곡물선이 또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곡물 관련
관련된 뭐 먹는 거 조금 일부 관련돼 있고, 그다음 말씀 주신 것처럼 요번 달에 또 인터배터리 또 있어요. 네. 이벤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저점에서의 이런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주목해봐야 되는 건 정말 이제 연속적으로 2차전지 쪽으로 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쏠려주는가, 개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수급적으로 같이 뒷받침이 되어주면서 이게 끌고 올려지는 건가, 네. 요거를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수급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300억, 500억 거래소에서 이렇게 사고 있고, 조금 사네요. 네, 코스닥에서는 200억, 62억 요 정도 수준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 어쨌든 기관 외국인 둘 다 순매수로 또 시작을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좋은 거죠. 계속 요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근데 이렇습니까? 약간 오전에 이렇게 좀 약간 들뜬 분위기로 이랬다가 네. 또 뭐 10시쯤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패대기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패대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좀 수그러들 수는 있지. 아, 모든 다음에 다 하는 거잖아요. 야, AI 러시, 뭐 어쩌고 그러고. 장난이가 오늘 와서 처음 얘기하겠어요. 네. 밤새 또 얘기했겠지. 칩러시가. 어. 그럴 때는 아침부터 사는 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사가지고 바로 먹을 게 어려워. 좀 수그러들고 들어가거나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아까 휴재 같은 거는 뻔한 뉴스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아침에 확 올라가서 하면은 물리기 딱 좋은 거죠. 아, 휴젤. 그럼 지금 약간 흥분했다고 같이 사거나 이러면 안 되겠네요. 너무 많이 오르는 지금 꼴이다. 상황 조금 보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시간에서는요, 굉장히 수급이 빠르게 움직여져요. 그렇죠. 특히나 네. 이제 플레이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9시부터 9시 5분까지 이제 전거래일 시간에 반영되면서 더 치고 갈 건지 아니면 단기적인 시세를 딱 뿜고 그걸 차익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이 결정되는 시간이고요. 네. 2차전은 9시 5분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1차전에 올라가던 쪽에서 만약에 너무 빠르거나 이 이슈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사실 버리는 게 맞아요. 맞아요. 버리고 이제 그러니까 장 초반에 휴젤 같은 경우도 쭉 물론 굉장히 큰 이슈긴 해요. 근데 올랐다가 다른 데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그거 팔고 이거 변압기라든지. 가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팔고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섹터가 샥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굉장히 기민하게 하셔야 되고 어느 산업이나 다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시간대 어떤 종목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초단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에서 뭐 일주일까지 스윙으로 때릴 수도 있고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 이슈의 무게를 잘 책정하셔야 되고 수급이 지금 시장에서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지 맞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어디를 중요시하고 어디로 돈이 흘러가는지를 맞추고 거기에 흐름을 맞추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기민하게 잘 해보실 필요가 알겠습니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4N 반도체는 오늘 아침에 샀고 초반에 사고 30% 사고 네. 10시 이후에 20% 사고 그다음에 끝나기 전에 빠지면 더 사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까 2차 전지 말씀드렸는데 네. 2차 전지가 바닥에서 올라왔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3월 7일, 10일 사이에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나와요. 3월 7일. 7일부터 4일인가? 오늘 4일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뒤면은 네. 이번 주 말쯤 되면은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나오는데 네. 지금 1월 달이 15% 올랐거든요. 네. 미국 전기차 판매 네, 그쪽 네. 가정이 네. 전기차 그거 올랐는데 네. 성장성이 떨어졌잖아요. 15%. 좀 떨어졌어요. 적잖아요. 이게 한 30% 정도가 나오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2차 전지제 확 올라올 수 있어요. 요게 잘 나오면 네. 잘 나올 수 있어요? 모르지. 아는 아무도 것만 안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일단 보자.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오늘 같은 날 좀 뭐 상대에서 덜 가겠지. 2차 전지가 막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좀 한번 트레이딩 정도로 해볼 수 있다. 알겠습니다. C4NGO님께서 개장 방송을 예능으로 편성하다니 말씀하셨는데 정통 경제 방송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흐름 다 읽어주잖아요. 그렇죠. 예. 좀 조심할 섹터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조심할 섹터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아서, 그러니까 네. 제가 좀 봤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초전도체 그런 쪽과 연관되어 있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에이스테크 오늘 16% 빠지는. 네, 오늘 뭐 5G 쪽, 6G 쪽 그게 이제 또 스타링크가 좀 약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뭐 일본이나 이런 쪽은 다 깔리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5G, 6G에 대한 약간의 좀 기대감이 저조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연결이 돼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난 오늘 뭐 이제 조금 조심해봐야 되는 거는 결국엔 이제 크게 올라간 쪽에서의 좀 흐름을 잡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하락 쪽에서는 사실 뭐 지금 굉장히 좀 핫하게 뛰고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락에서의 뭔가 테마가 만들어지기보다는 상승 쪽에서 좀 이슈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에서 변화가 나타나면 한 9시 반 정도 넘어갔을 때부터 이런 거 좀 조심해보자 라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링크는 무슨 이슈예요? 지금 뭐 뉴스 찾아보면 네. 머스크 베트남 진출 뭐 삐그덕한다. 네. 혹은 뭐 위성을 통해서 뭐 X에
트위터에 게시물 올리면은 뭐 다른 이통사들이 뭐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네, 뭐 일본 쪽 저번에 신문을 봤을 때는 뭐 이제 일본 쪽이라든지 뭐 위성통에서 이제 뭔가 이런 게시물을 올린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위성통신 쓰는 일본 같은 경우 작년부터 이슈가 있었던 거긴 한데 최근에 좀 다시 재부각이 되고 있던 것도 일부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 스타링크 쪽으로 넘어가서 진행이 된다면 그러니까 결국엔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려면 기지국을 설치를 하면서 그걸 넓혀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좀 잘 안 됐잖아요. 네. 근데 다시 한번 이런 좀 뭐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으로 같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게 만약에 틀어진다면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약간의 수급의 이탈이 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칩 러시인데 지금 증권사가 상향 러시. 한투증권이 2,750으로 높였네. 네. 코스. 근데 아까 말한 그 이베스트 증권 이게 되겠지. 그거는 리포트 나온 거니까. 네네. 2,600 얼마였는데 2,850인가 60으로 불었어. 전반적으로 지금 2,700대 안착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2,700대 초중 안착. 안착은 기정사실화되기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은 원래 그 강세를 보고 있었던 한투 같은 건 원래 강세거든. 네네. 강세주인데 이베스트는 원래 보수주의거든. 근데 보수주의가 본 그 코스피 전망이 더 높아요. 2,800 한 중반까지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면은 근데 그 논리가 틀리지가 않았어요. 이게 웃긴 게 말이죠. 네. 가장 중요한 게 미국에서 무슨 얘기 나온지 아세요? 금리 인하는 어떻게 한다고요? 금리는 어떻게 해요? 금리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천천히. 우리 PC 얘기도 안 하잖아. 네. 지금 갑자기 반도체 얘기도 하고 PC 얘기도 안 하고 아무 얘기 안 하잖아.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하려고 했어? 아니, 결론적으로 네.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 올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에서 그쵸. 이게 끌어간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어. 그 인플리케이션은 논란은 많지만 금리 인하는 안 할 수도 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정책적인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기대감은 좀 근데 그 신경 나 떨어졌는데도. 신경 안 써. 뭐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지. 인당 같은 금리 인하 한다 그러면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올라갔다 용두삼이로 내려가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오늘 만약 이렇게 끝나면은 굉장히 센 거예요. 그 버텨주고 있는 거는 역시나 AI 반도체. 에이,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3월 달에는 뭐 걱정 없이 좀 지내도 되나? 이 정도로 먹을 거 잘 찾아서 보면 되나? 이 생각 드는데. 네, 그리고 양회 있잖아요. 그렇죠. 전에. 오늘부터 이제 양해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 이제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메인 1트랙 지역 뭐 베이징이라는 이런 쪽도 공실이 지금 2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좀 개선책이 잘 진행이 되면서 어쨌든 중국 쪽에서 지금 안 좋은 거는 이제 그림자 금융이라든지 이제 부동산이니까 그쪽에서 얼마나 회복이 될 수 있는가가 좀 핵심일 것 같고 그쪽 중국 쪽이 좀 좋아져야 사실 우리나라도 조금 더 훈풍이 불 확률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잘 진행이 되주면 우리나라의 기세가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내일 조금 집중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10시 넘어가서 이제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이 되고 했을 때 그 흐름들에서 또 우리가 흐름들이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원래 그리고 이제 장 초반 요 9시부터 10시까지 흐름과 그다음 10시 넘어가면서 다른 쪽 개장하면서 그런 흐름들을 받으면서 또 움직이고 그러면서 또 이제 오후장에 1시부터 또 시작이 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이제 트랙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감안하셔가지고 너무 빠르게 급등한 것들은 한 번씩 좀 수익화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이렇게 좀 기세를 몰아가는 산업군들 같은 경우는 그냥 흐름 관망하시면서 그냥 어디 부분에서 내가 끊어줄지만 딱 체크해주고 그 라인 안 깨지면 계속 끌고 가시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재밌는 게 코덱스로 보면은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장이 많이 오르긴 하는데 코덱스 반도체가 3.4% 오르고 있거든요. 네. 3.4%. 그러니까 시장보다 이제 2배 오르고 있잖아요. 그 나머지 것들 따라가는 게 뭐 은행도 지금 1.6% 오르고 있어요. 자동차도 네. 오르는데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 빼놓고 다 오르는 것 같아요. 우리은행은 그 블락딜 네. 그 PF가 블락딜 돼서 2% 빠지는 거고 이런 잘못 잡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은행은 이제 여유가 없었잖아요. 여유가 없는데 또 수급적으로 이렇게 꼴리면은 이런 거 빨리 팔고 아침에 딱 뉴스 보자마자 네. 빨리 팔고 다른 주식을 사야 되는 거지. 이런 거 기밀하게 해야 돼. 나머지 거는 뭐 그냥 갖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양해가 중요한데 이 두 가지 양해가 다 있어요. 맞아요. 양해에서 기대치가 5%를 사서갈 거다. 네. 성장률. 그럼 뭔가 내올 거다. 이런 기대가 있는 반면에 네. 아니야. 쉽지가 않아.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어. 실망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약간 양비론적이지만은 약간 보험성 정도로 사놓는 주식을 대상으로서 뭐 금호석유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금호석이나 현대제철 주가를 보면서 그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면은 그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게 뭐 장보다 확실히 뒤터진다 그러면은 지금 볼 필요 없고 이러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내일 모레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겠죠. 오늘 뭐 특별히 그렇죠. 네, 오늘 뭐 발음이 좋다고 하네요. 블락딜. 블락딜? 블락딜. 아, 그래? 네, 발음이 좋다네. 땡큐. 예. 알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장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저 PBR 관련주 거기다가 2차 전지는 이제 리튬 가격이 조금 올라오면서 거기도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네. 워낙 또 많이 쉬기도 했고 그쵸. 거기다가 반도체는 역시나 중심을 딱 잡아주면서 쭉쭉 끌고 올라가고 있고 한미반도체도 지금 뭐 92,600원 뭐 10% 가까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쵸. 오늘 장 분위기가 끝까지만 이렇게만 간다면 흡프스푸드 엄청 세. 흡프스푸드 한 10% 갔죠? 네. 네. 흡프스푸드 12%. 우리는 12%? 12%. 와, 엄청 세서 보다. 세네요 진짜. 근데 이제 우리는 얘기했지만 미국이 또 일라일이라 해서 무슨 비만이 날라갔어요. 네. 맞아요. 우리 그쪽도. 오늘 어때요? 바이오 쪽은? 바이오 별로 뭐 별로 수 없나? 예, 뭐 오늘은 바이오. 이제 그 반도체 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뭐 결과적으로 이쪽 가고 나면 또 반영이 되겠죠. 가능이 네. 되겠지. 오케이. 리포터는 말씀드릴게. 알테오전에 대해서 자, 천천히. 아, 그래? 천천히. 얘기 드리려고 오케이. 그러지. 일단은 장은 이렇게 분위기 있게 잘 되는 것 같고요. 두 분이 뭐 아까 리포트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장 네. 조금 더 볼 게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리포트나 뉴스로 넘어갈까요? 일단은 뭐 오늘 장에서는 그냥 하이닉스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 하이닉스만 안 눌리면은 뭐 이제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상승 종목 수가 장 초반 대비해서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프로그램 매수도 조금 더 확대되고 있고 외국인 기관 전부 다 양매수 들어오면서 개인이 팔고 있거든요. 또 선물도 조금 돌아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급 주체들이 크게 뭐 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좀 중요하게 움직이는 쪽만 좀 버텨주면은 뭐 지수는 일단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보통 그리고 이제 지금 장 초반에서 이렇게 크게 변화가 없지만 또 30분 넘어가면서 좀 이슈가 나올 수가 있어서 일단 지금 당장에서는 그런 지표들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30분 후에 조금 더 뭐 변동성이 생기면은 제가 그때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희가 이게 오프닝 벨을 진행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이제 클로징 벨이랑 같이 연결성을 좀 가져가서 네네네. 오프닝 때 저희가 했던 얘기를 또 장 마무리하고도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싫은데. 예?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막 아는 척하고 얘기했는데 네. 끝나서 만약에 다른 상황이다 이러면 그대로 그냥 비난받으려고 저희가 아, 그쵸. 몸에 조퇴할 수 있어.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건데 네. 두 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끝까지 굉장히 좋을 종목, 더 치고 나갈 종목, 혹은 지금 약간 지지부진하지만 장 끝날 때 약간 요거는 좀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섹터가 있을까요? 물론 이걸 맞추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네. 하지만 의견의 영역이니까. 하창원 본부장님. 일단은 저는 뭐 변압기 오늘 좀 전반적으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뭐 HD 현대일렉트릭을 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좀 쫓아오는 게 효성중공업이랑 재룡중기 제가 원래 세 종목을 좀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효성중공업도 지금 많이 말아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재룡전기도 조금 이제 기세를 다시 좀 키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쪽에서의 좀 뭐 오늘 뭐 계속 보셔도 될 것 같고 너무 근데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한 거는 이제 종가매수 쪽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요 변압기 쪽 일단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방산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산. 네, 뭐 지금 약간 좀 다 강보합권에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수출입은행법 통과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방산 쪽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도 방산 쪽에 대한 이런 예산안이 1,000조 이상 지금 설정이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방산 쪽에 대한 이벤트가 터지고 있고 또 요번에 홍해 이슈가 나오면서 어쨌든 유조선이 또 포격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침몰당한 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러면 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슈가 또 불거질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쪽에서 우리나라에게 이제 약간 이런 속도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슈도 이전에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 붙어줄 수 있어서 지금 뭐 산업적인 성장 그리고 이미 수주받은 것들 그리고 법적이나 이런 정책적으로 조금 더 서포팅이 되는 쪽들 그리고 이제 수출 지역 다변화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더 길게 보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주가 깔린다라는 건 결국에 실적이 찍힌다라는 거고 실적이 찍히면서 앞으로도 좀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한동안 이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 조금 묵직하기도 하고 우주항공청도 있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방산주들을 계속적으로 좀 봐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코인 쪽도 뭐 좋게 보고는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는. 물론 좀 움직임이 나타나겠지만 김치 코인은 안 하면 아니요, 그니까 차라리 직투,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직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블랙록 기반의 ETF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코인베이스와 연관된 ETF를 한다거나 우리나라 장에 상장돼 있는 코인 관련주를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왜냐면은 이제 그쪽이 물론 움직이긴 할 텐데 네. 아마 이제 시초에 급등했다가 눌리는 경우가 계속 많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반영되는 그 퍼센테이지도 제일 적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이제 직투는 이제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코인베이스는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직접적으로 영향을 다 받는 쪽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뭐 업비트라든지 이런 이제 플랫폼의 지분을 일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뭐 지분도 뭐 70% 80%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도가 좀 적을 수 있어서 뭐 코인 쪽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계속 여전히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 거를 보시기보다는 약간의 그런 쪽으로 좀 대체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끝까지 볼 종목 혹은 더 나아가서 볼 종목 방산 말씀해 주셨고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약보합권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다른 종목들도 네. 살짝은 좀 쉬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겨우 강보합 요 정도 그렇죠. 수준이고. 다른 쪽 갈 게 많으니까 못 가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도 어떤 리포트에서 나온 게 있는데 네. K 뭐 9K2 해가지고 그 뭐 독일에서 금수 조치한 거를 풀어줘갔기 때문에 우리가 사우디를 통해서 중동을 통해서 나가는 그 포텐셜에서 이제 설명한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와닿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근본적인 트랙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쉴 수밖에 없어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렇지만은 뭐 이게 계속 빠진다고 볼 수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우리 본부장님하고 비슷한 하나의 포트에서 뭐 그 20% 30%일 수 없지만은 5%는 10%는 거 할당할 수 있는 그 포트의 믹스 차원에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동감합니다. 오케이. 김정일 본부장님은 어때요? 장 마감까지 요 종목 하이닉스하고 쭉갈 한미만 도치만 보면 돼요. 어, 근데 의외로 은행도 세요. 은행도 세다. 아까 그 저기 우리 그 뭐 빼서놓지 한때는 하이닉스하고 비슷했어요. 네. KB증권, KB 그쵸, 예. 실적도 KB는 좀 다른 게 있지. 비금융권에 대한 그 수혜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돈의 여유가 네. 우리 은행하고 다르기 때문에 올라갈 걸 봤는데 그 끌어올리면 은행 지수 자체가 네. 올라갈 수 있거든요. 사실은 금융주에서 보험은 여력이 별로 없어요. 네. 보험 주식은 삼성생명 빼놓고는 우리 이거 지금 기업 밸류잖아요. 이게 적극적으로 확 뛰어들 여력이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현재 입장에서 보험은 좀 애매한 거고 증권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결국은 밸류와 프로그램 믹스를 하잖아요. 이제 국민연금 같이 하면 네. 그거 뭐 사겠어요? 자동차하고 은행을 안 넣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쏠림이 있다. 기업에 비해서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인기 검색 종목 보면은 삼성전자가 1.6% 상승, 한미반도체가 10% 가까이 상승 93,000원, 포스코홀딩스도 4% 가까이 상승, SK하이닉스 4% 상승 162,400원, 네. HLB 2.8% 상승, 현대차도 1.6% 상승 254,500원 등등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진짜 안 오르는 종목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좋은 우리 장인데 네. 어쨌든 뭐 분위기는 좋습니다. 3월 스타트 분위기 좋아서 일단은 지금 개장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3월 1일 쉬었잖아. 네. 쉬었으니까 한 번에 한꺼번에 네. 그것 따지면 사실은 1% 정도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 미만이면은 조금 아쉽죠. 서운하죠. 네, 서운하지. 네, 그렇죠. 이 정도 알겠습니다. 가져야지. 아까 그 지금 미카개미님께서 알테오젠 아까 말씀해 주시려고 했는데 왜 막으셨어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두 분이 갖고 오신 혹시 뭐 뉴스나 리포트 있으면 하나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지금 1% 오르면서 162,500원 최근 한 달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기록해서 거의 뭐 7만 원대부터 16만 원까지 쭉 올라왔는데 리포트 아까 말씀해 주시려던 게 있을까요? 예, 그 제목을 알테오전을 적진 않았어. 그냥 제약 바이오 전체 섹터로 적었거든요. 네. 하나증권에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하나증권 어느 특정 증권을 제가 프로모션하는 건 절대 아닌데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지금 밤에 보잖아요. 어제 밤에 네. 보면은 주말에 나와서 리포트를 가장 빨리 많이 오른 데가 하나증권이야. 하나증권. 네. 여러분은 싫어하는 그 애널리스트 있지만 하여튼 네. 아니 어쩔 수 없어. 네네네. 근데 하나증권에 나온 제약바이오 리포트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 적었는데 결국은 알테오전을 까는 거였어요. 알테오전 깠다고. 근데 대부분 목표 주가가 10만 원 초반에서 중반 정도였는데 주가 확 올라갔잖아요. 16만 원. 그래서 30만 원 부를 때 있다 했잖아요. 네. 30만 원 놀리는 논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 논리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해보니까 한 뭐 케이스를 한 8개 케이스를 해봤다니까 불 케이스가 5조 4천억이고 베어 케이스가 영원에서 미안한데요. 2조 6천억이다. 그거 자세히 말씀드렸었는데 그 리포트 한번 보세요.
만약 이거를 쫓아간다면은 네. 이렇게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음. 그 이거는 이네는 또 어떻게 봤냐면은 이게 그 특허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기간이 돼 있는데 그걸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SC 그 제형으로 바꾸는 컨버전 레이트도 한 55%로 보면은 5조 5천 원 이상 안 나온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시총이 그러니까 다른 뷰지. 아까 그 저기 다른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30만 원 뷰하고 네. 좀 다른 뷰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애널리스트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 친구거든요. 아니 그럼 5조 2천억 말씀하시면 지금 알테오전이 8조 5천억인데 여기서 거의 한 3분의 2 토막 난다는 거예요? 이 실현하라는 얘기지. 이 와. 그러니까 그쵸. 리포트를 보시면 말이죠. 어느 리포트에서 어느 저기 뭐지 종목을 확 집어서 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그냥 산업 리포트에 숨겨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증권의 그 제약바이오 오늘자 나온 거 그 내용 자체는 알테오전에 대해서 케이스를 8가지 했지만 결국은 지금 주가는 좀 오버돼 있다. 제가 이해는 되지만은 그걸 동의할지는 모르겠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30만 원 콜한데 리포트는 보셨어요? 봤죠. 그건 무슨 케이스예요? 그 좋은 케이스지. 그거를 써놓을 수가 없어. 왜요? 만약 제가 그 정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아. 그럼 그 친구를 불러서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좋습니다. 너는 왜 그러냐? 그렇게. 알테오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지금 이 좋은 장에 조금 초치는 같은 뭐 리포트가 나와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하창원 본부장님이 준비하시는 뭐 뉴스나 리포트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수출 쪽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방사능 얘기한 것도 결국엔 수출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라면 쪽 같은 경우도 지금 1월 라면 수출이 40%대 급등을 하면서 라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네. 라면 쪽이 오늘 삼양이 좀 움직이고 있긴 한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쉬었어요. 농심도 그렇고 뭐 삼양라면도 보시면은 이제 많이 좀 삼양식품이죠. 예, 삼양식품.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수출에 대한 흐름들이 좋은 상황이고 수출 지역도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발에 대한 흐름들이 뭐 컨텐츠주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요런 쪽에서의 한번 눌림목 반등 매수 요 차트를 지금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네. 물론 이게 뭐 추세적으로 완벽히 회복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정말 좀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눌려 있다가 이제 수출 데이터 나오면서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농심 쪽도 마찬가지죠. 보시면은 박살나다가 조금 이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볼 만은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상승이 나오면서 이평선들이 좀 다시 바뀌기 시작을 한다면 충분히 그 안에서 1차 눌림목에서의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동차 쪽이거든요. 자동차. 네, 자동차 쪽 보시면 2월 달에도 이제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역대 최대 판매가 나타나고 있고 도대체 자동차의 피크아웃을 누가 얘기했는지 한번 좀 찾아보고 싶은. 네, 한상의 포켓몬처럼 약간 그렇죠. 계속 없는데 좋아요. 계속 찾는 거야. 없는데. 네, 그래서 계속 자동차가 좋기 때문에 이 이슈가 좋게 보는 이유는 자동차에 대한 사실 이제 저 PBR 기대감으로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데이터들이 잘 나와주게 된다면 워낙 실적도 좋지만 추가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동력 자체가 확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 PBR 쪽도 물론 이제 정부의 정책들이 적어도 뭐 5월이나 6월 달까지 보려는 움직임들이 있겠지만 네. 좀 속도 부분에서 조금 불안한 부분들을 이런 실적이나 데이터로 조금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전체적인 박스권 자체가 한 단계는 레벨업 될 수 있겠구나 정도까지도 좀 확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자동차주에서는 네. 지금부터는 그 개별 종목을 하는 거 조금 약간의 리스크를 생각을 하고 가더라야 될 것 같아요. 오, 진짜요? 현대차 25만 원인데. 근데 오늘 저기 2월 달 그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네. 그 미국 시장이 한 6% 올랐거든요. 어. 미국 자동차 시장. 전기차 말고 다 합한 겁니다. 네. 6% 올랐는데 한국의 현대차 그룹은 미국이 한 9.7%. 9.7%. 10% 올랐는데 YOY입니다. 한국의 현대차는 6%. 6%. 그다음에 기아는 마이너스 3%였거든요. 오, 그래요. 오늘 기아가 좀 빠지는 이유는 이거 PP가 될 수 있어요. 어. 마켓시어가 좀 잃었어요. 합쳐서 9.8도 약간 내려갔다고. 작년에 10.6이었는데 지금 9.8로 마켓시어가 1년 전부터 좀 내려갔거든요. 현대차 그냥 합해서 마켓시어가 0.8% 내려갔어요. 네네. 기아가 좀 덜 팔려서 무슨 얘기 알겠죠? 네. 근데 일본이 올라간 거예요. 일본이. 그리고 지금 두 회사 다 그 인센티브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작년 1년 전보다 인센티브 까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현대차가 YOY 204%.
그다음 기아가 280%. 올라서 인센티브로 2,890불, 2,120불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네. 미국의 평균 인센티브 정도로 이제 다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인센티브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팔려서 이렇게 했던 재고 파는 거는 미국도 다 팔린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환율도 봐야 되고 올라가는 속도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있어 코덱스만 자동차 이게 제가 좀 말씀드린 반도체도 그렇고 어느 한 종목을 딱 못한다 한 반도체 못 산다 HPS 못 산다 주성 받다가 못 산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뭐지 그 아까 ETF라든지 네. 그 이렇게 바스켓으로 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바스켓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특정 종목 탁 했다가는 오늘 같은 것도 기아 찬 사람들은 마이너스고 오케이. 뭐 이런 분위기.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부품주들로 조금 그렇지. 확대를 해보는 것도 그건 괜찮아요. 괜찮지. 왜냐면 그쪽은 아직 안 올랐기 때문에 부품주는 좀 이제 뭐 한 번에 거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로 모아가다가 급등하면 그때 한 번에 치고 나가도 오늘 충분히 저거 성과 어때요? 괜찮아요. 현대모비스나 아니면 한국 타이어 뭐 이런 거? 뭐 현대모비스 요런 쪽은 강하죠. 모비스는 지금 같이 3%대 가니까. 강한 많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 타이어. 뭐 한국 타이어요. 한국 타이어는 이제 약보합권 0.37%. 현대모비스 서현이와 네, 근데 요런 거는 그런데 이제 SL이나 뭐 화신이나 뭐 이런 종목군들은 아직도 바닥이거든요. 서현이와는 서현그룹주들 때문에 한번 좀 튀겼어요. 한번 이렇게 튀겼는데 얘도 좀 눌렸잖아요.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로 저는 한다면 자동차 쪽 물론 현대기아도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지만 그쪽도 뭐 나쁘진 않지만 약간 가격적인 부담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요쪽을 계속 보시다가 이제 한번 좀 시세가 분출되면 그때 이제 바로 이제 정리해 주시면서 확정 지으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 네. 부품적으로 약간 슬랙스 잘하거나 아니면 네.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대차 기아가 ETF 꽉 차 있어요. 그러면은 그쵸. 우선순위가 반도체하고 은행하고 자동차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네. 아, 그렇죠. 그렇게 예. 그거는 그 플렉시블하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을 이제 아침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윤옥님께서 말씀 좀 천천히 하셔요 아저씨 이렇게 김정현 본부장님한테 시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텐션 올리려고 그쵸. 예. 네, 천천히 하면 너무 늘어져요. 장은 지금 계속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또 기민하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빠지는 거 기아차하고 한국전력밖에 없네. 코스피에서. 네네. 기관이 지금 좀 매수폭을 좀 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00억 해서 좀 매수가 더 늘어나는 것 같고. 근데 외국인은 코스닥 쪽에 베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코스닥 쪽으로 베팅이 된다라기보다는 글쎄요. 오늘 이제 상위 종목군들에서도 사실 이제 코스피도 뭐 하이닉스가 좀 캐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좀 급등락이 강하게 나타나는 종목군들이 또 코스닥이 조금 더 몰려 있거든요. 좀 상위에서 오늘 휴젤도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죠. 그다음에 HPSP도 12%대 급등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 신성 델타테크도 지금 8%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바이오 쪽에서 엄청나게 조금 우리의 이 코스닥을 흔들 수 있는 뭐 HLB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약간 좀 변동성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코스피 대비했을 때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을 베팅했다기보다는 반도체하고 아까 말한 네, 그런 바이오의 그런 것 때문에 그쵸. 피가 맞춰졌다. 그렇죠. 코스피하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좀 쏠려 있어요. 코스닥은 쏠려 있어. 확실히 좀 쏠려 쏠려 있기 있어. 때문에 그걸 항상 염두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보다 조금 더 봤을 때 지금 화장품 쪽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화장품. 네, 아이패밀리 SC가 지금 6.5%대, 그리고 토니모리가 5.8%대, 뭐 이렇게 빠지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실적주들 중에서 지금 변압기나 이런 쪽이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인그로드랩이나 이런 쪽은 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서 좀 차익이 나오는 것 같고, 특히나 인그로드랩 같은 게 지금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HD 현대 일렉트릭도 투경 받고 나서 좀 주가가 확 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경고 딱지 있을 때는 사실 조금은 차익이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강한 수급들이 또 실적주에 좀 옮겨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변압기라든지 일부분에 또 실적 좋은 쪽이 좀 강한 것 같고, 또 그러다가 이쪽이 좀 상당히 많이 눌렸다 싶으면 또 이제 수급이 들려올 수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종목군들을 뭐 바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아직은 아니고 조금 이제 눌려서 이제 바닥 다지는지 체크해보고 거기서 이제 좀 고개를 들려고 할 때 같이 좀 발맞춰서 분할 매수로 그때부터 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셔가지고 좀 이제 방향성을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다. 대신에 요렇게 접근하실 때는 좀 이렇게 자르는 라인을 3%에서 5%로 끊어줘야 돼요. 그게 필수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단기 눌림목으로 들어가실 때는 그거를 꼭 설정해 주셔가지고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네네네. 아까 알테오진 말씀드렸는데 빠지는 거 그 저기 아까 방산 얘기했잖아요. 그 리포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하나증권에서 아까 제약바이오 말씀드렸잖아요. 알테오진 읽어보시라고. 네. 알테오진 사시든 파시든.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방산에서 그 한투에서 나왔어요. 네. 한국투자증권에서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K9과 K2가 중동으로 팔릴 수 있을까? K9, K2. 를 중동으로 팔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엄청 많이 수입하는데 그 유로 독일에서 그 라이선스 안 돼가지고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풀려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리포트거든요. 네. 그래서 방산을 본다면 아까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직결이 되기 때문에 K9하고 K2가 뭐냐고 나도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 변속기하고 또 그냥 파워팩 있는데 그 설명 안 한 이유는 여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읽어보시면 길지 않아요. 한 알겠습니다. 페이지인데 그 두 가지는 꼭 읽어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알테오전하고 K9, K2. 한미반도체 VI 걸려서 14% 상승 96,7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뭐가 걸렸어요? VI. VI가 뭐야? 갑자기 거래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아 거래가 정지되는 거래 금액이 거. 엄청 많이 되나 보지. 일시정지. 96,700원. 96,700원 했다고? 이제 에너지도 고민되네. 이게 맞아요? 근데 이제 뭐 기세 따라가는 거니까. 기세 따라가는 거니까. 네, 기세 따라가는 거니까. 기고지세. 올라가면- 기고지세. 아니 뭐 2차전지도 그렇고 올라가면 너무 좋죠. 근데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그 생각을 쫙 가면 그 ETF라니까. ETF 하라고요? 아이고 뭐 하면서 한만도 좋다고 해서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50% 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 별로 없죠. ETF는 아마 10%에서 15%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네. 삼성 안에 섞여 있고. 그렇죠. 근데 뭐- 아니면 미국 속수 약간 섞어서 그죠, 하든지. 예, 속수 사업하고 좋죠. 섞어서 예. 한 6대4나 7대3을 할 수 이렇게. 어느 한 점을 쫓아갔다가 그거 빠지면 어떡하나. 오케이. 그래서 이게 왜 맞냐고 여쭤보는 거냐면 네네. 요거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3월 첫 거래일이잖아요. 네. 3월 달에는 어떤 섹터가 가장 좋을까? 우리가 한번 그냥 뭐 이야기를 네. 나눠볼 수는 있잖아요. 네. 당연히 거의 전문가분들 100명 물어보면 90명은 AI 반도체 뭐 요 얘기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AI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마땅하게 없죠. 직접 연관성 있는 건 없죠. 없고 네. 하드웨어적으로 보자니 너무 비싸. 그쵸. 지금도 쫙 땡겨가지고 한미 반도체 지금 97,000원이면 사실상 지금 포워드 말고 지금 현행 트레일링 EPS로 저기 PER로 하면 그 말이 안 되지. 아예 말이 안 되는 주가예요. 트레이딩은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오케이 3월 달에 그럼 얘네가 좋다고 더 갈 수 있나? 이것도 또 고민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따라가는 거라니까. 미국 말씀드렸죠. 제가 아미 오늘 그만 잠깐 네. 그러나 네네. IP 관련된 디자인 하우스 다 올라요. 에이지랜드라든지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보세요. 그것도 7, 8% 오른다고. 그럼 걔네들은 그 PER로 되나? 안 되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PSR로 10배냐 20배냐 그러고 그쵸, 있잖아요. 예. 근데 10배도 싸다고 할 수도 없는데 20배로 가면 못 살 거 아닙니까? 지금 10배에서 15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암이 PSR이 40배 버텨주기 때문에 한국이 거기서 디스카운트 반하면 20배까지 미친 듯이 갈 수도 있다. 포모 오면은. 이제 포모 오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HPSP하고 한미반도체가 그 자체만 혼자 가면은 부담스러운데 이것도 올라가 저것도 올라가고 델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잖아요. 보세요. AMD. 그 PER이 지금 50배. 50배. 걔네가. 근데 AMD가 50배인데 누구지? 엔비디아가 32배거든요. 아하. 동생이 형보다 잘 나가잖아요.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게 포모로 가는 거야. 그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 알겠습니다. 구름샘님께서 민준 씨 자기 팔았다고 한미 깎아내리지 마세요. 나 많이 들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 너무 축하드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너무 좋은데 그쵸. 이게 천천히 이렇게 쭉쭉 계단식으로 올라가면 좋은데 한 번에 이렇게 쏴버리면 또 이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있죠. 때문에 있죠. 예, 네, 그 그쵸. 부분에서 그거는 뭐. 말씀을 왜냐면 연락하면 지금 드리는 잘하는데 이제 오늘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한국의 장비들이. 일본 어때요? 일본? 오늘 일본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니케이가 0.6% 별로 안 올라서 오르잖아요. 그럼 거기 도요타 있고 뭐 저기 니케이 4만 포인트 넘었어요. 한번 보내서 많이 올랐으니까. 4만 175. 일본은 3월 1일 안 쉬었잖아. 이물 걔는 안 쉬죠. 셌잖아. 걔네는 손들어 반성해. 그게 올랐으니까 오늘 조금 오르는 거거든. 네네. 그럼 걔네 토요타라든지 누구지? 뭐 텔 반도체 장비 업체들하고 네네네. 이제 비교할 거예요. 한국하고. 둘 다 올랐기 때문에 어디가 싸냐. 이제 그런 싸움에 들어가죠. 다음 주부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요타도 엄청 비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아 현대가 이제 혼자 막 치고 올라가기는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런 얘기가 올 수 있는 영역이 여기서 한 5에서 10% 더 올라가면 있을 수 있는데 장비주에서도 흡프스프건 함이
한테도 일본하고 비교해서 밸류를 따질 겁니다. 아, 어드반타스나 디스코나 이런 근데 데들. 일본보다는 우리가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이 더 높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 디스카운트 된다거든요. 얼마가 디스카운트였어. 근데 오늘 좀 많이 올랐잖아요. 일본처럼은 대등해질 것 같아. 아하. 그러면 내년에 성장이 우리가 맞고 일본은 워낙 크니까 성장은 잘 모르겠어. 이런 아규가 돼야지 더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0몇 프로 오는 주식을 자기 포트에 30% 있는 사람이 10% 까는 게 아니고 없는 사람이 30%를 싣는다? 이거는 좀 거시기 하지. 예, 이제 그런 상태로 돌아올 수는 있죠. 그래서 가장 세이프한 게 ETF나 하이닉스 사는 거예요. 아니면 역발상으로 삼성전자 되게 뭐 한 건 하지 않을까라는 약간 보험성으로 여전히 헷갈리긴 하지만. 오케이. 삼성전자 오르나요? 삼성전자? 네, 2%. 2%? 네. 그 정도 오르네. 2%. 그건 메타 아저씨가 얘기해서 그러는 거예요. 메타 아저씨. 메타 아저씨, 조커버가. 우리 쉬는 날 대통령 만나서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불고기? 우리 TSMC하고 너무 그래? TSMC 우리 너무 목매달아서 불안해요, 바라타이래요. 그렇죠. 삼성이랑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그 포인트 있어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사실은 삼성전자는 그 포인트도 있는 거야. 오케이. 정문영님께서 이스페타시스 왜 안 움직일까요? 반도체 AI 이슈에서도 진득하게 수험생처럼 자리를 지키는 이유 이스페타시스 뭘까요? 오늘 한창원 본부장님 코멘트가 있을까요? 있어요? 뭐 일단은 다른 쪽 지금 시장 자체는 좀 기세가 오르는 쪽에 좀 수급이 쏠립니다. 맞죠. 왜냐하면 당장 들어갔을 때 지금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도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미국장에서 뭐 속설 같은 경우 12%가 넘게 올랐거든요. 그 금요일장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 수급 쏠린 쪽으로 가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장 초반에 그렇게 갔을 때는 내가 수익을 단기간에 보기가 굉장히 유리해지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2차 전지가 좀 우리나라 그래도 증시 약간 좀 바꾼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게 있다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기세를 받고 이슈가 있을 때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상방룸을 크게 열어주는 그거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네. 이게 오른다고를 계속 몇 번씩 부숴버렸잖아요. 정말 오랜 기간 부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좀 강하게 가는 쪽에서는 그 기세가 좀 같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이 격이 5일선 대비해서 너무 많이 벌어지면은 그때는 좀 차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고를 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오늘 다 사지 마세요. 아무리 좋아도. 이미 어제까지 없었으면 포지션이 없으면 네. 오늘 다 사는 건 그거 자체도 단기적으로 이슈야. 엄청 리스크예요. 30%는 좀 쪼잔한 것 같고 그렇죠. 사고 싶은 거에 50에서 한 60%만 사고 놓친 거 놓친 거고 다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10만 한미 코앞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주식이 뭐 한미 반도체만 있습니까? 라고 아니죠. 하려고 그랬는데 99,700원까지 갔네요. 와 미쳤다 진짜 한미 반도체. 와 참고로 62,000원에 팔았습니다. 예, 72,000원 아니었어요? 응? 72,000원 아니었어요? 판 가격이 72,000원. 6이. 6이었어요? 6이. 7이면 들어구라지. 그러네. 좀 아쉽네. 근데 뭐 떠나간 주식에 저는 할수 없지. 같지 않습니다. 네, 네, 10만 원 한미반도체 오늘 갈 수 있을지 딱 300원 남았네요. 이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시를 하려면 말이죠. 네. 에너스 리포트 나올 겁니다. 목표 주가가. 네. 그거 나올 때 이 시를 하세요. 자, 그러면 끝날 때가 거의 다 됐습니다.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주니어 준님께서 설레발 치는 거 보니까 오늘 오후장 개박살 나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럴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됩니까? 어때요? 개박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저도 오늘 괜찮을 것 개박살 같습니다. 안날것 같아. 오늘 뭐 떨어져도 뭐 지켜보자. 네. 떨어져도 지켜보자. 뭐 크게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떨어질 이유가 크게 없어요. 아침에 0.8% 시작했죠. 네. 그 밑으로 안 갈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그럼 오후에서도 뭐 그렇게 박살나고 막 마무리가 될 것 네. 같지는 않다. 네. 김장현 본부장님도 역시나 마찬가지. 박살 나면 안 나올게요. 어딜요? 클로즈배. 클로즈하고 집에 가. 그거는 오히려 호재잖아요. 그 방송 안 하고 집에 가는 건. 오케이, 알겠습니다. 혹시나 오후장 와 뭐가 터져서 개박살 난다. 네. 클로징벨로 오셔서 그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쵸, 욕하세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뭐죠? 다시 보기 조각 영상,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프닝 벨, 클로징 벨, 데일리 힌트, 뉴스룸 요거는 3% 머니 요 채널에서 들어가셔서 시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조각조각 잘라서 저희가 올리나 봅니다. 그래서 3% 머니 이거 채널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 3% 머니 채널이 있대요. 3% 머니. 네, 3% 머니 채널에서 이름 좋네. 네, 시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어쨌든 장 분위기는 좋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1.3%, 1.4% 상승, 선물도 좋고요. 지금 안 오르는 종목을 찾기 힘들 정도로 분위기 굉장히 좋고, 특히나 역시 미국의 힘을 입어서 우리나라 AI 반도체, HBM 쪽, 그리고 이런 반도체 쪽
불을 뿜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더 이어지기를 좀 바라면서 끝까지 살아남으시고 3시 반에 저희는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 3시 20분입니다. 자, 그래서 클로징 빌도 저희가 개편을 해서 동시호가나 뭐 여러 가지 상황도 같이 보자 해서 3시 20분부터 일찍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찍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같이 맞춰서 와주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열심히 수익 많이 내시고 전투를 즐기시다가 3시 20분에 살아남은 채로 생존자들끼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현 본부장님 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는 3시 20분에 클로징 벨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